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1945년 공산 비공산 연립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령군은 조만식을 만나서 정당 창설을 요청합니다. 소련이 공산국가이고 또 서령군이 북한에 와서 공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왜 공산주의자도 아닌 조만식에게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사실 의아했습니다. 조만식은 한국 전체, 한국이 독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한국 전체 정당이라면 모를까, 왜 북한만의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러다가 분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나오자, 소련군은 김일성을 보내면서까지 집요하게 요청을 합니다. 소련군이 그와 같이 한 것은 스탈린이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9월 20일 보낸 지령에서 반일 민주단체 정당 창설을 권장 지원하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공산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형적인 다당제 모습, 여러 정당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또 한편으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다당제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10월경에는 소련군이 정당 창설을 허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3일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만듭니다. 조직을 보면은 당수는 조만식이지만은 부당수 이윤영 외에 공산주의자의 몫으로 최용근이 부당수가 됩니다. 또 집행위원회에 공산주의자인 김책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민주당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령으로 보면은 소련군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어떤 그런 구호를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소련군과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에 의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독립, 그리고 남북 통일, 민주주의 확립, 이 세 가지가 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민주당의 핵심 키워드이고 정당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민주당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신의주에서는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소련군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유필이라든지 윤하영, 한경직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창설했는데, 이 정당은 상당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처음부터 이 정당을 반동정당이라고 하면서 지켜보다가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를 빌미로 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우 연립이라는 이런 소련군의 지침에 의해서 당시에 도시군 행정을 보고 있던 임시인민위원회에도 위원들이 공산주의자도 있고 비공산주의자도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제 공산 비공산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삐그덕거렸습니다.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소련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5년 말이 되면은 소련의 입장이 공산당을 강화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웁니다. 조선민주당이 처음 창당했을 때 도시군에 지부를 뒀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보다는 조선민주당에 가입하면서 당원수가 오히려 공산당원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소련군이 깜짝 놀라서 공산당을 더 육성하고 더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군은
본국에서 고려인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완전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한에 와서 각종 그 조직 사업을 하고 또 선전선동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 수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그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 같은 언론 매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 그 위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강압적이고 이런 공안 통치를 합니다. 그 보안대라든지 이런 그 무장 집단을 통해서 반공산주의적인 그런 비판적인 말이나 반공산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체포 구금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강압적인 통치를 계속하면서 북한에서는 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함흥 학생 반공 의거도 있지만 더 대표적으로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반공 의거가 일어났을 때 소련군과 그 북한 보안대는 무력 진압을 했습니다. 총을 쏘고 그 사상자가 낳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시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체포 구금되고 그 유영지로 끌려가고 이런 그 탄압을 피해서 월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익 그 민족주의 세력이 그 위축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것을 더 촉진한 것이 그 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의 반탁 결정입니다. 당시에 소련군은 소련과 소련군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거기서 만든 신탁통치 결정을 그 아주 확고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탁 결정한 그 정당을 거의 분쇄하다시피 했고 여기에 많은 그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 월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좌우 연립에서 우가 완전히 말살되고 좌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 확인한 것이 그 1945년 11월 15일 날 그 조선공산당 북부조선 분국 확대 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가 이 공산당인데 여기서 그 소련군은 김일성을 책임 비서로 임명합니다. 김일성은 여기서 책임 비서가 되면서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민주기지론을 이야기합니다. 민주기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공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은 북한의 공산정권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만들겠다는 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일성은 북풍이 남한을 휩쓸 것이다. 또 피를 흘려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그 소련군과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남한에다가 이 공산화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폭동과 테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1950년 6.25 전쟁까지 사실은 시사한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1945년 공산 비공산 연립은 거의 종식된다, 종말을 맞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